자, 이번 시간은 제2편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 형식 이쪽 부분에서 주로 최근에는 행정계획과 공법상 계약 위주로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고 행정상 확약도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가 또 가끔씩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실 것이 바로 이제 행정과정의 규율에서 행정 절차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보통 관례적으로 이제 행정과정의 규율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특히 이제 바로 이제 행정과정의 규율에서 법 조문하고 관련 판례 꼭 정리하셔야 돼요. 최근에는 또 개인정보보호법도 잘 나옵니다. 거의 법이 완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행정 대집행 위주로 시험에서 나옵니다. 행정 대집행 위주로 시험에서 이제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행정 강제와 행정상 즉시 강제죠. 예, 행정 강제와 행정 벌입니다. 행정 강제와 행정 벌인데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행정 강제 중에서 행정상 강제 집행 위주로 특히 행정상 강제 집행의 수단인 행정 대집행,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 행정상 강제 증서 있죠. 여기서 이행 특히 이제 시험에서 행정 대집행이 잘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잘 나오고 일반적으로 나오고 각각이 나머지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직접 강제 그죠? 이거 또 행정상 강제 증서원에서 가끔씩 출제되고 있어요. 반드시 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행정벌에서는 이제 행정형벌과 관련해서 한 문제 나오거나 최근에 와서는 행정질서벌을 즉 과태료를 규율하는 질서 위반의 기준법을 해서 시험에서 집중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 있죠. 여기에서 가끔씩 나오죠. 특히 이제 과징금 위주로 나옵니다. 과징금 올해 또 나왔죠. 뭐 매번 뭐 나올 수도 있고 또 과징금 올해 출제되어 있고 주로 과징금에서 출제되고 있고 그 외에 뭐 명단의 공표라든지 공급과부에 대해서도 가끔씩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일단 이번 시간은 이렇게 빠르게 시간은 짧고요. 뭐 문제는 이미 해설이 다 잘 돼 있으니까 해설이 다 붙어 있으니까 틀린 지문 위주로 해서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18페이지에 그 밖의 행정의 행위 형식에서 02번 봐보세요. 자, 행정상 확약인데요. 행정상 확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4번 문항 봐보세요. 특히 02번에 4번 문항 잘 나와요. 자, 판례와 관련해서 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자, 이게 뭡니까? 그 이해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죠? 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업권 면허 처분을 하게 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그 우선순위 결정의 공정력과 불가정력이 인정된다. 02번은 왜 틀렸습니까? 네, 빠르게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자, 4번만 틀리죠. 자, 왜 02번 4번인가?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행정상 확약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행정법 학회에서는 이거 행정행위로 인정되죠. 행정행위로 인정합니다. 행정행위로 인정하는데 우리 판례는 제가 분명히 행정행위성을 부정한다. 즉 처분성을 부정한다라고 했어요. 행정행위성이 부정되니까 공정력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공정력 등은 행정주의 우월적인 특권하에서 실정법, 우월적인 특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실정법에서 인정될 때만 인정되는 효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권 우선순위, 어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행정상 확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한다면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이죠. 이렇게 판례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판례 개별 판례 암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요. 다 판례의 내용을 그 요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02번에 4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으니까 해설 통해서 이 주문은 잘 나오니까 행정상 확약에서 특히 3번은 잘 나와요.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보시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행정상 확약에 대해서요.
사정 변경에 의해서 그 실효됨을 판례가 인정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 4번 지문은 잘 나오는 겁니다.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이어서 119페이지 07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법상 계약이죠. 최근 와서 공법상 계약과 행정계획이 집중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07번 보시는데요. 자, 07번도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문항 보세요. 자, 계약제 공무원 채용 개혁 해제. 제가 분명히 공법상 계약이 얘를 꼭 알아두실 것을 꼭 부탁드렸습니다. 자, 행정행위에서 여러분들 바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있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위,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가 있고, 명령적 행위에서 하명, 허가, 면제, 형성적 행위에서 특허, 인가, 대리가 있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통수학. 자, 뭐가 있습니까? 확인, 공중, 통지, 수리가 있습니다. 각각이 얘가 다 중요하다. 짝짓기. 그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에요. 소송 유형 아까 보셨던 그 행정행위죠. 이 처분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공법상 계약상 발생한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법적 분쟁, 즉 행정상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행정절차법과 관련된데요. 행정절차법은 처분 위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이라든지 앞에서 보신 행정상 확약, 그죠? 그죠? 행정계획에 대해서 행정계획이 수립 확정 절차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행정지도만 있죠? 이렇게 배우셨어요. 맞죠? 예. 그래서 공법상 계약은요, 행정절차법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공법상 계약에서 그 해지가 있죠. 공법상 계약 자체가 그 행정절차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공법상 계약에서 그 해지가 있죠. 해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죠. 처분할 때 불이익처분이든 수익적 처분이든 무조건적으로 이유제시, 이유보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07번에 1번은 틀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공법상 계약이 이해를 갖다 숙지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계약직 공무원 계약 해지. 계약직 공무원 계약 해지죠. 공무원 해지. 이 처분성이 있어요. 행정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 처분 아닙니다. 행정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이유제시, 이유부기 적용이 있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07번에 1번이 다입니다. 나머지 질문 여기 봐두시고요. 자, 넘겨주셔서 10번 공법성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문항 봐보세요.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이렇게 그 기출 지문을 통해서 판례의 내용이 있죠. 판례의 내용을 딱 이렇게 그 지문 형식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판결 요지만 정확히라 정확해야 한다. 예, 판례 보면 안 나와요. 사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기본 내용 있잖아요. 우리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사례는 쉽습니다. 자, 10번 봐요. 10번 1번 똑같아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 10번 틀렸죠. 10번도 마찬가지예요. 10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 가능성. 그죠? 반복 출제 가능성이죠. 똑같아요. 예. 이유 제시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럼 한 가지 응용 문제. 그럼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이 계약직 공무원이 계약직 공무원이 계약을 해지할 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판례가. 이렇게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행정법은. 10번에 1번입니다. 자, 갈 길은 멉니다. 시간은 제약되어 있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행정법상 사실행위 19번은 좀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자, 공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죠. 판례에 의함. 자, 3번 문항 봐보세요. 지방 자치단체의 장애에 의한 수도의 공급 거부는 사실행위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올해 또 시험 나왔어요. 이게 여기 19번 문제가 올해 또 나왔어요. 좀 3번 문항과 관련돼서 지금 1번, 2번, 4번 문항 계속 반복해서 4, 5년마다 계속 나옵니다. 올해 나왔어요.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19번의 답이 3번이에요. 자, 19번에 왜 답이 3번인가?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단수 처분 있죠? 단수 처분인데 이 단수 처분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처분성을 긍정했습니다. 그죠? 단수 처분. 예, 긍정했고요. 이때 중요합니다. 단전기, 단전화, 대해서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것만 중요해요. 저희들은. 나머지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저는 좀 관심 없습니다. 이것만. 사실은 왜 관심 왜 없겠습니까? 있죠. 이 단전기, 단전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죠?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왔습니다. 예. 단전기, 단전화. 그죠? 에 대해서 단수 처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밝힌 바는 없어요. 판례대로, 우리는 판례대로 해야 돼요. 판례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서 저희들은 이거 하나 더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추고 공직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져요. 불필요합니다. 이것만. 단수 처분은 처분성 긍정했다. 단전기, 단전화는 처분성을 부정했다. 이거 이제 이게 시험이 작년도 진행된 시험에 7급 시험에 이 단수 처분에 대해서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판례가 밝힌 바가 없어요. 없는데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판례가 이 단수 처분에 대해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으로 인정해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인정해서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다. 틀린 지문이에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밝힌 바 없어요. 그냥 처분성 그냥 인정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뭐 이렇게 단전기, 단전화는 처분성 부정했죠.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지도 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서 이걸 처분성을 부정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으시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이어서 나머지 내용을 좀 봐두셔야 돼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계획 제4자를 보겠습니다. 자, 24번, 123페이지 24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행정계획 최근에 와서 잘 나와요. 특히 행정계획에서 뭐가 잘 나와요? 행정계획의 통제법리 있죠? 형량명령 꼭 아셔야 돼요. 이거 뭐 7급에서 뭐 거의 10문제 이상 나왔어요. 최근에. 10여 년에 걸쳐서 10문제 이상 나왔습니다. 형량명령에 꼭 정리를 해주시고 계획재량과 관련한 형량명령을 꼭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번을 보시면 24번 행정계획인데 24번 자 보시면 옳은 것인데 3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행정 계획에서 주의하실 것은 행정계획법규범이 행정계획기관에게 처음부터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와 자유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통제법리가 뭡니까? 형량명령이고요. 판례가 좀 현재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량하자 이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제가 행정계획법규범위 행정계획기관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부터 행정계획법규범은 행정계획기관이 이 행정계획에 대한 가변성, 변경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계속 도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실태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꼭 중요한 것은 행정계획법규범은요. 이렇게 가변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행정계획법규범이 예를 들면 도시계획관리처분, 도시계획결정 등은 우리 해당 주민을 구속해요. 법적으로. 도시계획결정 대법원에 한다면 처분성, 행정이익성을 인정합니다. 법적으로 구속하죠? 자, 그런데요. 법적으로 구속하니까 이 상대방 우리 국민들에게 해당 주민에게 신뢰 보호를 줘요. 어떤 신뢰 믿음을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우리 해당 주민은 이 행정계획에 대해서요. 신뢰 보호 원칙을 이유로 해서 행정계획의 보장 청구권, 예를 들면 행정계획의 집행 청구권, 행정계획의 존속 청구권, 그죠? 이런 것 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정계획법규범이 처음부터 행정계획이 가변성, 변경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을 원인으로 해서 행정계획의 보장 청구권, 즉 원칙적으로 행정계획 집행 청구권이라든지 존속 청구권 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계획 존속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집행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바로 이 3번이에요. 꼭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3번 문항.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권을 거부하는 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권이라는 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1번 문항 봐보세요.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도시기본계획, 이거 기본계획 이거잖아요. 초면들 관리계획은 기본계획 안 돼요. 공통적이에요. 기본계획은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이 처분성 없어요. 이 처분성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관리계획은 있어요. 도시 관리계획이죠. 이 관리계획은 처분성 인정됩니다. 예, 처분성이 인정됨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한다. 아닙니다. 이건 처분성이 있으니까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죠. 기본계획은 하나의 행정 규칙이 성질을 갖습니다. 행정 지침의 성격을 가지니까 예, 바로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처분성이 없는 것이죠. 1번 틀렸고 2번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일정한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지역주민에게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계획이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가 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없어요. 3번처럼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4번 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 시설 변경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상 신청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이 3번과 4번이 같은 판례예요. 3번 같은 경우는 법규상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게 되면 그렇죠? 행정법 위반 원칙. 조리상 이렇게 신청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 이때 개인적 공권으로서 그 신청권이 인정돼서 바로 그 권리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행정계획 존속청구권. 그죠? 네, 행정계획 집행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24번의 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는 많고요. 127페이지에 38번 보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제가 또 많이 강조했던 거죠. 지금 몇 번이냐면 38번입니다. 38번에 저기 2번 틀렸죠. 왜 틀렸까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공용부담법 가보시면 그죠? 여기 다 했던 거고 요거는 제가 이건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에서 항고소송에서도 했고 또 강론에서도 했던 겁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제가 왜냐면 이 시험에서 강론시험까지 포함되신 분도 있고 또 총론에서 끝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구급 공무원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항고소송에서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와 관련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행정계획,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 행정계획에 가보시면 이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환지 계획이죠? 이 계획이죠? 이 환지 계획은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판례한다면? 처분성 없어요. 근데 환지 지정 처분, 이 환지 지정이라든지 환지 처분은요. 요거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요거 뭐 시험에서 계속 반복돼요. 이렇게 해서 지문을 이렇게 두시고 나머지 지문은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43번 봐보세요. 자, 12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 43번에 옳지 않은 것이죠. 행정계획. 자, 보시면 자, 일단 지문을 한번 봐볼게요. 자, 제1항 봐보세요.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확정 절차에 대한 일반법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여러분들 행정절차법은요. 행정계획을 갖다가 수립, 확정 절차가 규정이 있나요?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없습니다. 단지 행정계획이 수립했을 때 예고의 대상으로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행정절차법에서 행정계획이 수립 확정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43번에 1번 틀린 거예요. 43번 1번. 이거 간단한 문제이면서도 다 맞추셔야 돼요.
이런 거 주문을 다 우리가 주문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우리가 공부한 것에서 주문이 나옵니다. 틀린 점 나오면 바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은 자, 행정계획이죠. 이 행정계획이죠. 행정계획에 대해서 수립 확정 절차가 없어요. 확정 절차가 있다 없다?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규율하는 일반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 보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제3편 행정절차법과 행정정보 공개. 목차는 우리가 빠졌는데 개인정보 개인정보도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이제 제3편에서는 좀 반 끝났어요, 여러분들. 총 국어국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총 20문제 중에서 10문제 1편과 2편에서 반이 나옵니다. 왜 제자리 1편과 2편을 많이 했겠습니까? 1편과 2편에서 반이 나와요. 1편에서 보통 이제 적게는 3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 이 사이 평균적으로 4문제 나와요. 1편에서 2편에서 최소한 우리가 행정작용법에서 행정입법 1문제, 행정행위에서 몇 문제? 4문제, 4문제에 5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주연 행위 형식에서 1문제 나와요. 반드시.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근처 우리가 10문제는 평균적으로 1편과 2편에서 나오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행정절차법과 행정정보공개는 딱 할당되어 있어요. 2문제. 그럼 몇 문제예요? 12문제죠? 12문제예요. 그 실성 학부산에서 몇 문제? 2문제. 그죠? 12문제. 그래서 15문제 나와요. 나머지 행정구제법에서 몇 문제? 5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앞에 부분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한 거고 또 좀 비율적으로 보면 이제 강론까지 포함하는 7급에서는 시험 문제가 좀 약간 틀리죠. 행정추직법 7급에서 행정추직법 포함해서 행정법 총론으로 행정추직법을 포함해서 7급 이상 자격증에서는 몇 문제 나옵니까? 15문제. 순수하게 행정법 강론에서 특별행정정보법에서 4문제 5문제 나와요. 순수하게 15개, 16개 80점 구간은 행정법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총 80점 구간, 총 20문제 중에서 7급 보시면 14문제가 총론에서 나오고 16문제 총론에서 나오고 행정구제법까지가 14문제, 행정주직법에서 반드시 2문제, 16문제예요. 나머지 5문제, 6문제, 5문제 정도. 4문제에서 5문제, 행정법 강론에서 나와요. 경찰행정법 1문제, 그죠? 급부행정법 1문제, 여기 2문제죠. 몇 문제예요? 18문제예요. 나머지 2문제는 저도 장난 못합니다. 제가 들어가도 한 문제 틀려요. 자, 됐죠?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부분을 많이 했던 겁니다. 자, 행정절차법과 그다음에 정보공개법,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이에요.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132페이지 03번 봐보세요. 03번이죠? 다시 한번 03번, 3번이죠? 자, 판례 입장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3번 문항 맞고요. 틀린 점은 자, 제 3번 문제 1항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침입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이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행정행위가 왜 중요하다고 왜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행정행위에서 여러분들 요거 배웠는데요. 행정행위에 보시면 무효와 취소에 있어서 여러분들 경미한 우리 행정행위 유효요건이죠. 행정행위 유효요건 또는 효력발생 요건인데, 자, 주체상의 요건, 내용상의 요건, 절차상의 요건, 형식상의 요건이 있어요. 이때 유효요건에서 어떤 하자가 있다. 그죠? 하자가 있고, 이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관해서
관한 요건에 관해서 그 하자 흠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일 때는 뭐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거나입니다. 단순 위법일 때는 취수다. 뭐가 원칙이다? 취수가 원칙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제가 판례어를 더 하자의 치유와 관련돼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경미한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일 때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임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것이 바로 하자의 치유와 관련돼서 행정이 하자의 치유에서는요,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나, 그죠? 치유 대상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취소에 대해서만 인정돼요. 무효는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하자의 치유 대상은 내용상의 하자 치유는 인정 안 되고 경미한 형식상이나 절차상의 하자 치유가 인정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야 문제 풀 거 아닙니까? 이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론을 오셔야 돼요. 이론 오시면서 문제를 병행하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처분은 취소예요. 취소 원인.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의 치유. 경미한 절차상 또는 형식상의 하자는 취소이지 무효가 아닙니다. 1번 틀렸고 2번 행정청이 당사자와의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이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아니에요. 이거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 질문입니다. 안 됩니다.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협약에서 뭐 불이익처분, 행정청이 불이익처분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협약에서 행정 절차상의 청문이나 의견 청취 제도를 갖다가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잘 나온 질문. 4번 문항.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에도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여러분들, 자, 이런 기본 이론이에요. 이 판례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에요. 처분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그런데요, 각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 각 개별법에 개별 규정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왜? 행정절차법은 일반법이에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할 때는요, 이때 이게 불이익 처분이거든요. 이때 이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야 하고요. 그런 규정이 없을 때 행정절차법이 적용됩니다. 4번도 틀렸어요. 내용 그 해설 참조해서 보시고요. 참고해서 보시고. 자, 그래서 7번에 3번이었어요. 예, 3번 뭐 03번에 03번의 답이 3번, 정답이 3번입니다. 04번 봐볼까요? 문제가 워낙 많이 이제 실려 있고 오니까 한번 스피드하게 보시겠습니다. 자, 옳은 것인데 4번 문항 봐보세요. 예, 맞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어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맞죠? 자, 1번은 왜 틀렸어요? 행정절차법 법 조문 내용입니다. 제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건 다 맞추셔야 돼요. 이런 거 맞추시니까 90점 나오는 거예요. 행정예고기간 20일이에요. 20일 이하입니다. 14일 틀렸죠? 2번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지만 말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2번 틀렸죠? 자, 3번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없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있죠? 행정절차법에서 여러분들 전자공청회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인정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독립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틀렸어요. 8번의 답이 그래서 04번의 답이 4번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 100% 맞추셔야죠. 133페이지 07번 봐보세요. 옳지 않은 건 나오죠. 자, 1번 문항 맞아요? 공법상 개혁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죠? 맞고 지방의회의 동일로도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요.
13번도 맞아요. 4번 봐보세요.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은 형사사건의 적법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행정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제가 4번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은 적법 절차 조항인데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절차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 헌법재판소에 된다면 그렇죠. 자, 요것은 사법 절차뿐만 아니라 입법 절차와 행정 절차에도 적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라고 봤습니다. 자, 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이거 이런 건 그냥 내용만 정리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행정법의 강점이 이거예요. 내용만 정리되어 있으면 다 맞춰요. 처음에 개념하고 체계만 잡으면 돼요. 이게 어려운데, 일수랑 끝나고 한번 요 문제까지 딱 끝나시고 다시 가시면 행정법은 반이 끝나 있어요, 이미. 그다음부터 용어 얘기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좀 이거 많이 좀 동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 책도 잘 돼 있고 문제도 잘 돼 있지만 시간이 좀 짧습니다, 많이. 오프라인과 달리.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07번의 답이 4번. 자, 쭉 넘기셔야 돼요. 이제 문제가 많이 실려 있죠. 나머지 충분히 좀 풀으셔서 출제 기능 파악하시고요. 자, 141쪽에 38번 보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몇 번인가 하면 38번이죠. 38번. 38번 보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3번. 침입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것도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판례 지문인데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단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갖다가 실시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단지 출석하지 않아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38번에 3번. 예, 이거 잘 나온 지문이니까 법조문만 숙지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43페이지 48번 봐보세요. 자, 이유 제시죠. 이유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년 경찰 특채죠. 자, 48번에 3번입니다. 48번에 3번 문항. 보시면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이유 제시에 대한 명문의 기준이 없다. 아닙니다. 이거 다 수업시간에 했던 거 이유 제시 있어요. 이유 제시가 있고 우리 강학상 보통 이유북이라고도 합니다. 이유북이라고도 합니다. 규정이 있어요. 자, 해놓고 이어서 이제 행정지도 146페이지에 제2절 행정지도 나오죠. 자, 60번 보겠습니다. 60번의 정답은 4번 문항이에요. 정답은 4번 문항.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한다? 아닙니다. 행정지도는 서면 또는 구수도 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문서로 한다. 법조 문제죠. 그래서 60번에 2014년 서울특구 문제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맞추셔야죠. 이런 거 다 주니까 거의 90점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4번 문항 틀립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쭉 내용 보시고. 자, 15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보공개 나오죠. 150페이지에 제2장 정보 공개가 있는데 목차가 개인정보보호법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목차 하나만 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03번이에요. 03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보공개. 2번 보세요. 이거 좀 잘 나온 지문이에요. 계속 반복돼요. 그냥 지문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이 법조 문제잖아요. 이것도 제가 언급했는데 3번, 2번 틀렸죠. 정보가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자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이때 법조문에 낸다면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그죠?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거예요. 전부 취소 아니에요. 그래서 03번에 2번 이런 것은 뭐 나오면 그냥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문제가 많아요. 행정법은 거의 뭐 도와주죠. 다만 20문제 중에서 2문제만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뭐 18문제는 16문제는 보통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다 맞춥니다.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1년 하신 분들은 나머지 2문제를 더 맞추셔야 하잖아요. 16문제는 80점이에요. 2문제 맞추시면 90점이죠. 2문제는 응용력을 테스트합니다. 박스 문제, 사례 문제네요. 나머지 2문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해당 난이도 이제 그 하여튼 100점 나오면 안 되니까요. 2문제는 그 출제위원들이 총 20문제 중에서요. 출제위원들이 뭐 선출위원이 출제위원이 있고 선택위원이 있어요. 선택위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총 20문제 중에서 4문제에서 5문제까지 변형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학설 참고한다든지 자기 견해를 자기 성향에 맞춰서 문제를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문제는 완전히 틀려야 되는 거죠. 예, 해당 위원님만 알아요. 자, 해서 여기 03번 답이 2번. 자, 이어서 154페이지 20번을 보도록 하죠. 154페이지 20번. 자, 옳지 않은 것인데요. 3번 문항 봐보세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집단은 정보 공개 청구권을 갖는 국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보시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집단도 정보 공개 청구권을 갖습니다. 이 주문은 2012년 그 지방제 7급 문제인데 지금 현재 올해도 처음 문제에서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 출제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면 개인정보 일단 그 정보공개법에서 내용을 좀 봤는데 여기 보시면 잠깐 그 개인정보법 그러니까 정보공개제도하고 개인정보보호제도 완전 다릅니다. 그 본질도 교육 대상도 틀리고요. 법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잠깐 152페이지 잠깐 9번 보세요. 20번까지는 아까 하셨죠. 잠깐 보시면 20번의 답이 3번이었고요. 개인정보법은 이제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152페이지 개인정보보호법 09번을 보셔야 돼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1항 봐보세요.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보 주체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요 09번의 1번 지문이 틀린데요. 이 지문이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정보 주체가 있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죠. 지금 원래 보시면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고요. 여기 다음에 정보 주체죠. 우리 정보 주체가 있는데 원래 이게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피해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우리 불법행위법은 민사법이든 행정법이든 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 이 피해자죠. 이 정보 주체가 피해자예요. 원래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을 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때 보시면 입증 책임을 전환시켰어요. 왜냐하면 입증 책임을 전환시켰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 인터넷 정보 개인정보 그죠? 우리 보시면 전문화된 그죠? 전문성을 가진 이런 인터넷에 관한 기술적인 요소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손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유출되었고, 그죠? 그 피해, 인과관계, 불법행위와 그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된 인터넷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테크닉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인과관계에 입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입증 책임을 갖다가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전환시키고 있어서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죠? 자기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어떻습니까? 정보 주체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죠? 손해배상 불법 행위로 인해서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자기가 입증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9번에 이렇게 이제 요 입증 책임 전환 규정 요걸 갖다 잘 해놓으셔야 돼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정보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갖다가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 고의과실에서 유출시키지 않았음을 갖다가 자기가 입증해야 돼요. 주관적 요소인 고의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불법행위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09번의 1번은 좀 잘 2번 정도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시면, 158페이지 33번 보시기 바랍니다. 33번 보셔야 돼요. 보시면 1번 문항 봐보세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 사자 및 법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 정보법은요, 1번 문항 틀리죠. 살아있는 개인 정보만을 갖다가 보호합니다. 또 다 강조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자 안 돼요. 법인 안 돼요. 살아있는 개인이 누구예요? 살아있는 개인이 자연인이죠. 우리 생명과 신체를 갖고 있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이래서 33번에 1번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보공개법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까지 끝냈고요. 최근에 와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요 법조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정사항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단 좀 봐보실까요? 예, 보시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보통 관례적으로 2문제 나옵니다. 2문제. 행정강제에서 1문제, 행정벌에서 1문제. 최근에 행정벌에서는 과태료와 관련해서 나와요. 과태료와 관련해서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으로서 예를 들면 금전상시 제재, 과징금 같은 경우죠.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인 행정강제나 행정벌이 아닙니다. 저는. 예. 행정벌일 쪽이랑 틀려요. 과징금은 행정입니다. 전과가 안 돼요. 경제인들 과징금 많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법 의무 위반이 있고, 이에 대해서 과징금을 10번, 100번 맞는다 하더라도 전과가 되지 않아요. 예. 경제인들을 좀 봐주는 거죠. 원래는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어야 돼요. 형벌에 대한 형벌을 갖다 법원이 확정 판결이 있으면 확정 판결 받으면 벌금 받았다 하더라도 전과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행정강제죠. 그럼 우리가 162페이지 행정대집행 봐보세요. 우리가 빠르게 보겠습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2번이 맞고요. 1번 보세요. 법령에 의해 행정대집행이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따로 민사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처벌을 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행정상 행정대집행은 공법상 대지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공법상 대지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행정대집행을 해야 돼요. 공법상 대지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민사집행에 의해서 그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 입장. 3번 체납제에 대한 공매 통지는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잘 나오죠. 이거 01번에서 잘 나옵니다. 이거 계속 반복돼요. 뭐 1번에죠? 예, 1번 틀렸죠. 답이 01번은 답이 2번이에요. 1번 틀렸죠? 예, 2번도 2번, 3번이죠. 3번도 틀렸습니다. 공매 통지. 공매 자체는요, 처분이에요. 근데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례하고 있습니다. 공매 처분은 처분이에요. 공매 처분은 처분인데 공매 통지는 처분성 부정돼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사망은 건축재에서 이행강제금. 이것도 좀 4번도 그래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도 2번이 맞고 이거 다 틀려요. 이행강제금은 자, 1심 전속적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행강제금이 상속 안 돼요. 하지만 과징금은요, 1심 전속적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징금의 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제가 강조했죠. 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62쪽에 1번 틀립니다. 3번 문항, 대집행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죠. 이것도 보셔야 돼요. 1번 대지적 자기 의무 불이행 대상. 대집행의 소요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대집행의 소요비용은 행정청이 스스로 부담합니까? 예, 바로 03번 아닙니다. 02번이죠. 2번에서 자 보시면 03번에 2번이 답이에요. 왜요? 이 의무자가 부담해야죠. 의무자 부담이에요. 왜 행정청이 부담합니까? 의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의무자가 부담해야죠. 그래서 03번의 답이 2번이에요. 이어서 그 165쪽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번을 볼게요. 16번을 보도록 하죠. 대집행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입니다. 3번이 맞고요. 이 3번 잘 나와요. 부작위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자,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경우는 부작위 의무를 자기 의무로 전환시키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자기 의무로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이 3번 맞죠? 자, 16번에 1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강조했죠. 행정 대집행의 절차, 계통 실비에서 계고인데요. 계고는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 이때 제1차 계고만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6번에 1번 틀린 거예요. 3번 맞고 1번 틀려요. 1차 계고만 돼요. 1차 계고만. 2번 문항 봐보세요.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대집행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기속행위 성질을 갖는다. 아닙니다.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이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것인가는 재량행위로 됩니다. 재량행위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 개념입니다. 2번도 틀려요. 4번 대집행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 및 심의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이어야 하나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필요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행정대집행의 요건 두 번째가 뭐예요? 이 보충성 원칙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필요가 있어야죠. 행정대집행이 두 번째 요건입니다. 보충성 이 원칙이 정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16번 틀립니다. 자, 이어서 내용을 보시면요. 자, 171페이지 이번에 이행강제금 볼게요. 나머지 행정대집행 내용이 많이 돼 있으니까요. 내용 보시고 171페이지에 제2절 이행강제금 나오죠. 자, 이거 맞춰보세요. 39번. 다음 중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 아닌 것은 이거 맞춰보세요. 네, 즉시강제죠.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은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40번도 맞춰보세요. 비대체적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데
적합한 행정강제수단은 자 뭘까요? 이거 제가 이거 13번 2013년 서울시 출구 문제인데 자 이거 뭡니까? 자 5번 이행강제금이죠. 그래서 각 개념을 갖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 개념에 된다면 비대치적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의 이행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 강제 집행수단은 이행강제금 집행벌이에요. 그래서 답이 여기 40번에 그죠? 이거 보시면 답이 5번입니다. 간단히 받으시고요. 21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2번 문항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에 해당해요. 여러분들 그 42번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렸던 건데 42번이죠. 자,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건축법상의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이에요. 근데 행정소송에 대해서요. 행정소송, 우리 불복, 어떤 행정청이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할 때는 일반법인 행정소송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개별법의 이행강제금, 구건축법에서는요. 구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에 의하지 않고요. 비송사건 절차법상의 특별불복조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돼서 그죠? 불복하고자 할 때는 어디로 가요? 그죠? 네,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갔습니다. 이 당시는 차분성이 보장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죠? 이 법이 이때 개정돼 가지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한다 이런 규정이 삭제됐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할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행정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요 주문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현재 42번의 2번 문항이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 요 당연히 이 독촉은 그죠? 바로 행정행위 처분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요 주문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지금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거 이게 더 잘 나와요 지문이.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3번 나왔어요. 3번. 그래서 일단 이행강제금 2번도 학생들 혼동 많이 하셔서 요거 앞에 거 바로 설명드린 거하고 혼동 많이 하셔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자, 22번 우리가 저기 177페이지에 59번 봐보세요. 행정상 강제 중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나오죠? 자, 그래서 59번 보시면 자 4번 문항 자 보시겠습니다. 독촉과 체납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자는 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독촉과 체납 처분에 대해서 불복인 자는 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보시면 이제 일단 제가 먼저 1번 문항부터 검토할게요. 1번 국세징수법은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사실상 일반법이 주의를 갖는다. 맞죠?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2항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과 체납처분으로 체납처분은 다시 압류재산의 매가 청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맞죠? 3항 판례에 의하면 압류는 체납국세의 증수를 실현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보존하는 강제행위로서 항고성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맞습니다. 자, 독촉과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인 자는 바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왜 틀려요? 자, 4번은 틀렸죠. 여러분들 그 행정심판 전치 기억나시나요? 오시면 여기 59번에 여러분들 59번에 4번이 틀려요. 여러분들 우리 보시면 우리 국세기본법 보시면 행정심판 전치. 자, 여러분들
국세와 관련해서는 그죠? 국세 관련해서 불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행정심판으로서 심사 청구, 심판 청구가 있어야 돼요. 맞죠? 특별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때 이 세금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할 때는 이때 바로 국세기준법상 그죠?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거치고 나서야 취소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거 그죠?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것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심사 청구나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이렇게 거쳐야만이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국세는 그렇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거 삭제해버렸어요. 지방세는 직접 할 수 있어요. 지방세는 직접 할 수 있지만 국세는 이렇게 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수적 전치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59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62번 봐보세요. 허가업의 식품 접객업자가 행정청이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의 실성 확보수단은 직접 강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 대집행 이외에 직접 강제 이외에 즉시 강제 이외에 행정조사 이외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단답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접 강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가끔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62번에 그래서 우리가 62번의 답이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178페이지 행정상 즉시강제 나와요. 179페이지 67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거 맞추셔야죠. 건축법상의 이행정부가 이건 뭐 쉽게 맞추는 거죠. 이거 주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즉시강제와 혼동을 많이 하는 게 직접강제이해. 직접강제이해하고 행정대집행이해를 집어넣고 찾기 나옵니다. 이거는 67번은 정직하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맞추라고요. 5점 더 맞추라는 거죠. 다른 과목보다 좀 더 5점 그래서 5점 10점 높으셔야죠. 그러니까 행정법 하시는 거죠. 67번의 답이 3번이에요. 67번 3번. 68번 다시 한번 보세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이죠. 행정대집행에 의한 무허가 건물이 강제 철거. 이 행정대집행 빼면 거의 틀려요, 학생들.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68번의 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주는 거 다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자 180페이지 봐보세요. 180페이지에 73번 행정조사 기법 나오죠? 예, 나옵니다. 자, 행정조사 나오죠? 자, 73번 보세요. 여러분들 행정조사 기법에서 제가 늘 강조했던 거 제2항 두 번째 문항 행정기관이 유사한 사안이라고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니죠. 공동조사는 허용되고 중복조사가 금지되죠. 그래서 73번의 법조 문제 73번의 2번이에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181쪽 순수 법조문이에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보시면 4번 문항 봐요. 중복조사 금지 공동조사 허용. 여기 반대로 나오죠. 자, 1번 문항 봐볼게요.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맞아요.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아니죠.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는 이렇게 법률의 규정 없이도 가능해요. 1번 틀렸고 2번 현장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데는 할 수 없다. 아닙니다. 현장 조사는 원칙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데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도 있으면 이때 해가 진 뒤에도 해가 뜨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3번 문항이요.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장은 출석 요구 등을 조사 개시 며칠 전까지. 7자고 이렇게 이제 칠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7자죠. 7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행정벌과 행정벌을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내용 목차에 따라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